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혈전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박형준 현 시장 공천이 확정이 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개혁신당에서는 정의한 전 대변인이 또 후보로 나섰죠. 오늘은 박형준, 전재수, 박형준 두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부산 혈전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또 두 후보가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또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이 이 부산 혈전의, 부산 혈투의 변수가 될 것인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차이가 여러분 딱 보셔도 20%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이때 득표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어땠을까요? 그때보다도, 대선 때보다도 더 차이가 전체적으로 커졌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변성환 후보, 부산시 시장 권한대행을 지냈죠. 32.23%를 득표했는데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66.36%, 거의 34%포인트 이상, 그죠? 그해 2022년의 대선 때보다도 지방선거 때 전체적인 득표력에 있어서는 더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인물 차이도 있을 거고, 또 집권 초라는 그런 정권의 힘을 뒷배경에 업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그런 흐름들도 있겠죠. 그렇다 해도 34%포인트 이상 벌어졌다. 상당히 많이 벌어진 거죠. 구청장의 국민의힘이 석권을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흐름이죠. 자, 그렇다면은 2024년에 국회의원 선거 어땠을까요? 민주당 한 곳에서만 이기고 나머지는 국민의힘이 다 이겼습니다. 민주당 한 곳에서 승리한 곳, 이게 지금 이번에 부산광역시장 후보로,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있는 곳이죠. 부산 북갑. 여기만 민주당이 승리하고 나머지 모든 지역은 국민의힘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자, 가장 최근의 선거 결과입니다. 2025년 대통령 선거는 어땠을까요? 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 40.14%,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51.39%를 득표했습니다. 이걸로 두 사람 지난해 대선 결과로만 본다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11%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거기다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얻었던 7.55%까지 합해서 본다면 이른바 범보수 계열에서 한 19% 이상 이재명 후보를 앞섰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게 2022년 대선 때 20%포인트 정도 윤석열 후보가 앞섰는데, 작년 대선 때는 김문수 후보 와 이준석 후보까지 표한 범보수 쪽에서 한 18%, 19% 이렇게 앞섰다라고 본다면 약간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흐름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부산광역시 어떤 선거 결과의 민심 흐름은 전반적으로 보수세가 강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의석 분포라든지 자치단체장 분포,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집권하고 나서 이른바 중도 실용 노선을 걸으면서 상당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계속해서 지금 5주 이상, 60%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고, 이른바 중도층, 뉴 이재명이라는 또 새로운 세력군까지 생기면서 과거의 중도 보수 그룹의 상당수가 지금 민주당 지지로 돌아서고 있는 이러한 흐름입니다. 국민의힘의 박형준 후보, 민주당의 전재수 후보, 박형준 두 후보 각각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준 후보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장이죠. 1960년생입니다. 부산 동구 초량동에서 태어났습니다. 학교는 이제 서울 쪽에서 주로 다녔습니다. 서울의 대일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대일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일고 동문이고 고려대 동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경실련 기획위원장 등등 시민사회 활동을 했고요. 동아대 사회학과 교수로 있을 때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런 시민사회 활동 그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회의원, 국민의힘 계열에서 국회의원을 한번 했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정무수석을 지냈고, 국회 사무총장, 장관급입니다. 국회 사무총장도 지냈죠. 그리고 나서 2021년 오거돈 전 시장 사태로 치러진 보궐선거 때 부산시장에 당선을 했고 2022년 선거 때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금 3선에 도전하고 있는 재선 부산광역시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 전재수 후보는 어떤 인물일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재수는 누구인가? 1971년 경남 의령 용덕면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산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구덕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죠. 요즘에 이제 이 부산 북갑에 민주당 후보로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하정우 청와대 AI 수석, 이 구덕고등학교 6년 후배죠. 그리고 나서 동국대 역사교육과를 졸업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제2부속실장 등을 노무현 정부 때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회의원, 3선 국회의원을 지냈는데 그 전에 북구 이쪽에서 3번 선거에 낙선을 했었죠. 그런 뒤에 20대 때 이제 국회의원이 됐고 20대, 21대, 22대 3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지난해 22대 때는 부산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후보로서는 당선을 하면서 또 3선 고지에 오르면서 정치적인 체급이 상당히 이제 높아졌죠. 그러면서 문체위원장을 지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산을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 이러면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부산에서의 유일한 현역 의원이었던 전재수 의원을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통일교육 이른바 헌금 의혹 사건 이것이 터지면서 이제 해수부 장관에서 사퇴했고 이번에 민주당 후보가 되면서 지금 부산 광역시장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후보는 일단 후보 확정 직후에 낸 의견문에서 보수 대통합과 당내 결속을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승리의 시작이다.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다 합쳐서 한 200명 넘는 국민의힘 후보의 야전 사령관이자 선봉장이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서 사직생의 각오로 마지막 방파제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각오를 밝혔습니다. 저 전재수 후보는 지금은 말이 아니라 일을 해야 될 때다 이러면서 해양수도 부산 이재명 정부와 함께 반드시 완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박형준 후보가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는 월드 클래스 부산입니다. 박형준 후보의 어떤 성과, 검증된 행정과, 그러니까 재선을 거치면서 부산 행정의 그 안정성 이런 것들을 좀 내세우고 있고 19조 원대 투자 유치, 성과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부산을 월드 클래스 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재수 후보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해양수도 부산을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을 했죠. 그리고 북극 항로의 시작점으로서의 부산, 그리고 부울경을 아우르는 통합 어떤 지역, 여기에서의 중심으로서의 부산, 이런 것을 지금 전재수 후보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힘 있는 시정을 펼치겠다라고 하면서 해양수도 부산, 이것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습니다. 결국 이제 전재수 후보로서는 보수층의 결집, 보수층이 결집하게 되면 이제 불리하다라고 보고 선거의 틀 자체를 진보 대 보수 이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 대 말하는 사람 이런 이제 새로운 프레임을 들고 나와서 그걸로 어쨌든 이 부산시장 선거에서 압도를 하겠다, 이기겠다 하는 그러한 정책적인 전략적인 의도를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전재수 후보는 해양수도 부산, 박형준 후보는 월드클래스 부산. 이렇게 지금 분명하게 두 사람이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뭐 강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두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형준 후보의 약한 고리가 있을 수가 있죠. 뭐가 될까요? 자, 박형준 후보로서는 지금 3선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3선에 도전을 하기 때문에 왜 3선이라는 것이 주는 피로감이라고 할까요? 신선감이 떨어지는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겠죠. 그리고 야당 소속이라는 그러한 불리한 점도 있고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런 것에 따른 비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전재수 후보는 어떤 부분이 좀 약한 고리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전재수 후보 관련해서는 2019년도에 그 통일교로부터 까르띠에 시계 785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를 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지난번에 합수본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 전반적으로 헌금 의혹 등 해서 다 혐의 없음 뭐 이렇게 처분을 했죠.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의 공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변수라고 할까요? 이것이 일단 보수가 결집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전재수 후보가 이번 선거는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아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보수가 결집을 하게 되는 상황이면 이게 아주 팽팽한 선거가 치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동안의 선거 결과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최대한 진보 보수의 전선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할 것이고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진보 보수의 전선으로 가져가려고 하겠죠. 여기에 변수가 이제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지금 부산 북갑 무소속 출마가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이것을 둘러싸고 지금 부산 안에서 국민의힘에서 무공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 민주당 후보의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고, 아니면은 뭐 국민의힘에 입당시켜서 국민의힘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경선을 해서 후보를 뽑아서 어쨌든 보수 단일 구도를 북갑에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국민의힘이 후보를 안 낸다는 게 말이 되냐? 지금 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느냐? 그리고 원만하게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느냐? 아니면 지리멸렬한 어떤 다툼이 이어지느냐? 이런 것이 또 이 지금 부산시장 선거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빨리 이것이 정리가 돼서 한동훈 대 민주당 후보 이 구도로 빨리 정리가 된다면 부산시장 전체 선거 판도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좀 힘을 얻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지금 부산시장만이 아니라 거기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의 전체의 이 선거 판도의 흐름을 지금 어느 당이 기선을 먼저 제압하고 끌고 가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지금 와 있는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